네, 뉴스룸 이어서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내일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조치들이 사실상 다 사라집니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또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오늘 지금 시간에는 힘들었던 지난 3년 넘는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혹시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는 건 아닌지 짚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이자 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면역센터장이신 신희철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댓글로 교수님께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걸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마인드맵이라고 할까요? 좀 관련 단어들을 저희가 쭉 한번 모아봤는데 교수님께서는 코로나 하면 딱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네. 오미크론 같습니다. 왜 그렇죠? 이 코로나 3년 한 6개월을 회상해 보면 가장 큰 변곡점, 가장 중요한 해결의 공신이 사실은 오미크론 변이주의 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되게 조금 뭐랄까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공신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3년을 넘는 시간을 회고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이제 해결되는 이제 느낌이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공헌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인간의 노력을 한 것 중에서는 백신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건 의도적이 아닌 것이건 간에 다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전파력은 굉장히 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증을 일으켰던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문제 해결을 촉진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단어들을 한번 보면 그동안 3년 넘는 시간들이 쭉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 마스크 오브제까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맞습니다. 차 타고 코로나 검사 받았던 시절도 있었고 또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해시태그 걸어서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네,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또 드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시민분들이 인간의 상호작용이 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 시기였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사실 2020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확인이 되고 나서 한 3년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렇게 길게 걸릴 줄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저도 이제 약간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긴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2020년에 중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길게 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중간쯤에 백신이 나온 다음에 변이주가 나온 다음에는 그때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짧게 끝났습니다. 오히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3년을 회두고 하는, 회상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변곡점을 몇 개 찍습니다. 중요한 어떤 사건의 포인트죠. 근데 가장 의외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채 1년이 되지도 않아가지고 개발됐던 백신.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뻐했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끝났다. 맞아요. 많은 바이러스 질환들이 이전에 있던 것들도 백신이 좋은 게 개발되고 나면은 거의 이제 존재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는 질병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될 거다. 이제 그래서 뭐 전 인구의 몇십 % 이상이 맞으면 될 거다. 집단 면역 이런 얘기도 했던 건데 사실은 그 시점엔 저도 이렇게 빨리 맞으면 이제 조만간 없어지겠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굉장히 길게 간 겁니다. 왜냐하면 변이가 계속 맞습니다. 이제 그때 그 예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뒤엎은 것이 변이주의 출현이었는데요. 변이주가 나온 다음에는 또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변이주에 이제 나온 다음에는 백신을 맞으면 좀 중증보다는 경증으로 되긴 하지만 또 감염은 계속 됐거든요. 돌파 감염이. 그래서 백신 또 맞아봐야 소용없다는 얘기가 한참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그 포인트에 있어서는 이제 중증보다는 경증으로 이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백신이 이제 무가치한 건 아니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아주 쉬운 셈법으로요. 한 2021년 중간쯤에는 사실 하루에 막 한 1,000명, 2,000명 나와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변이주 때문에 돌파 감염이 계속 생길 때는 이게
전 인구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경험해야지 이게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금방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10,000명 걸리면 사람들이 용납을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맞아요. 하루에 10,000명 걸리면 5천만 명, 5천일. 10년이 뭡니까? 15년 넘는 시간이 걸려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셈법이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그 문법을 완전히 바꾼 것이 셈법을 바꾼 것이 오미크론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2월, 3월, 4월 한 3개월 동안에 아마 전 인구의 한국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걸 겪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면역이 많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백신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이 저는 그래서 가장 아까도 맨 처음에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예. 지금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6억 8천만 명이 넘는 걸로 제가 예, 보니까 예, 그렇게 나오고 예. 사망자 숫자는 688만 명이 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네, 전 세계적으로. 예. 근데 백신 말씀을 미리 하셔서 백신을 지금도 사실은 맞으라고 권고를 예, 하잖아요. 예. 그거 맞아야 될까요? 저는 이제 네. 우리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있기 전에 앵커님께서는 독감 백신을 많이 맞으셨나요? 꾸준히 맞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1년에 한 번? 그렇죠. 네.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의학적으로 강하게 권고하는 분들은 이제 노령자, 고령자 분들이나 어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했었던 거죠. 하지만 젊은 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자발적으로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그런 이제 강조가 좀 덜하긴 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잘 안 챙겨 맞는 맞습니다.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제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지나갔다고 했지만 코로나19가 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분 이제 좀 약간 두 가지 층을 나눠서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네. 고령자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백신을 계속 뭐 1년에 한 번 맞게 한다든지 또 아마 지금 뭐 이가 백신이 나왔지만은 네. 또 다른 변이주가 또 나오면 거기에 맞춘 백신이 또 개발될 겁니다. 그럼 이걸 계속 따라가서 맞으셔라 할 것 같고요. 네. 좀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증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미 많이 걸렸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냥 좀 내버려 두는 식으로 되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그 두 가지 어떤 층이 투트랙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다음에 또 준비한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요. 예. 아까 잠깐 전 세계 누적 확진자랑 사망자 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누적 숫자를 이렇게 각 나라별로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표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8번째로 예. 랭크가 되어 있는데 확진자 수로 봐서 그런 거죠. 확진자 수로.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K-방역이라고 해서 사실 네. 초반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예. 했었잖아요. 예. 그게 조금 뭐 미국이나 주요 외신들은 찬사를 보내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정말 최선이었냐 이런 의구심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결과와 한번 맞대어서. 예. 먼저 요 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거는 아마 지금 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5년 후, 10년 후에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가 그런 K방역 이번에 했던 거 같은 걸 또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또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거에 대한 얘기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다시 돌아가서 본다 하더라도 특히 20년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었죠. 네. 그다음에 어떤 특효약인 항바이러스 약도 개발이 아직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는 방역적 대응만이 유일한 대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또는 뭐 시민들의 협조건 각 나라의 보건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런 방역의 세기를 다 다르게 했던 거였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K 방역이란 말을 쓴 것이고요. 네. 또 잘 알려진 게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걸 느슨하게 이제 해서 뭐 굉장히 반대가 되는 입장이긴 한 건데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왜냐하면 K 방역 같은 그런 방역은 시간을 버는 정책입니다. 백신도 아직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약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환자 발생을 좀 늦추어서,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너무나 갑자기 환자가 많이 생겨서 좀 희생자가 좀 적게 어떤 의료 붕괴가 안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취했던 걸로서 굉장히 좋았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한국이 전체적인 이 시점에서 성적표를 보면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시작이 됐던 게 바로 그 K방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방역 정책을 할 때는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 방역 정책을 왜 하는가라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책 당국이나
시민들이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단순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환자가 적게 생긴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 K방역 같은 이런 방역적 대응은 언젠간 출구를 찾아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금 환자 안 나와. 좋아. 좋아하고 간다면 끝까지 마치 몇 개월 전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상황처럼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구를 찾아야 되는 정책이다.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명확히 인식하고 그 정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거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인 그런 견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 그러면 그때는 출구가 뭐였을까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좀 달라지는 것들이 그 당시에 비판이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거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백신의 도입이 늦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네. 우리 지금 환자 안 나와. 우리는 지금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해도 돼. 이것이 해결책이 아닌데 해결책을 찾는 이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자만을 해가지고 만족을 해서 백신 도입이 좀 늦어진 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워낙 협조를 잘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그때 우리 다 같이 힘합쳐가지고 맞습니다. 예. 너무 열심히 잘했던 기억이 예, 나네요. 예. 네. 근데 그리고 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도 사실은 의견이 조금 외신들도 엇갈리더라고요.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바이러스를 이겼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하고 포기하고 같이 가는 길을 택한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말하자면 그 질문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지금 어쨌든 뭐 이제 엔데믹으로 갔는데 네. 이 과정을 인류의 승리를 볼 것이냐 네. 패배를 볼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신 네. 것 같아요. 자,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약간 주어까지 바꾸면은 인류의 과학의 전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승리다. 예. 근데 아까는 그 오미크론 덕분에 예. 코로나가 예, 맞습니다. 자, 그거는 네. 제가 약간 좀 헷갈리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라는 걸 존재도 할 수 있고 진단도 할 수 있고 백신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인간한테 신종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떤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풍토병으로, 토착병으로. 이렇게 된 질병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과거에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 역사책에 나올 수도 없는 거죠. 그때는 바이러스도 몰랐으니까요.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는 우리가 뭐 진단도 못하고 격리도 못하고 백신도 없었고 그런 거에 비한다면은 지금은 동일한 일을 겪고 인류의 토착화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이 과정 중에 인류가 가진 과학 때문에 더 적은 수의 사망자, 적은 희생자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질병이 인류에 들어온 새로운 신종 질병이 네. 인류한테 안착을 했다. 그러니까 안착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과정의 희생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백신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공식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백신 개발되고 나서 이번 팬데믹 와중에 첫 1년 동안 백신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이 2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게 이게 뭐 단순 비유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전에 사실 스페인 독감 때는 뭐 5천 몇 명 가까이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과학의 발전이 어쨌든 뭔가 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싶긴 한데 이런 바이러스가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계속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예.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또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번 팬데믹이 있기 전에도 제가 어떤 대중 강연 같은 거 할 때도 네. 신종 바이러스가 이런 것들이 어떤 굉장히 강한 강도를 가진 것이 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강의 때 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저도 그건 그냥 입버릇처럼 한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를 했던 저조차도 네. 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예상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강도의 이런 사건을 온 인류가 같이 겪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겨우 끝나가는데 또 올 것이다. 저는 반드시 또 온다고 생각은 합니다. 합니다만 듣고 싶지는 네, 그런데 않습니다만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뭐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또 그때 올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뭐 독감 바이러스가 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지 전혀 다른 에볼라 바이러스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확실한 거는요.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다음번 팬데믹은 저는 이번 팬데믹보다 더 파장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그 바이러스가 뭐 독성이 강하고 약하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이번에 이 팬데믹 때문에 인류가 굉장히 좋은 훈련을 한 셈이에요. 교훈을 많이 얻고. 예, 다른 식으로 하면 백신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전체가. 네. 예.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온다 하더라도 온다 해도 잘 헤쳐나갈 큰 수 걱정 안 해도 있겠다.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루피아님께서 독감 환자나 다른 환자들도 늘어난다던데 지금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혹시 마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요즘에 이제 그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뭐 감기도 그렇고 독감 바이러스도 환자들이 늘고 있고 또 걸려도 전에보다 좀 중증으로 앓는 것 같아. 뭐 이런 약간 좀 개인의 또 느낌들도 이제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마스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길거리에서 또 마스크 쓰는 분들 아직도 계시는 분들 많이 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을 뭐 물론 국가적으로는 이제 권고한다, 아니다, 이제는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또 필 수가 있겠지만은 개인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셈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그러면 어떤 개인이 나 이번에 겪어보니까 이런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국가가 권고하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 마스크를 쓸래. 네. 라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분은 안 걸리니까 좋은데 다만 좀 불편한 게 좀 안 좋겠구나 정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특히 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저도 코로나19에 걸렸었는데요. 네. 언젠가 한번 또 걸리는 것이 더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걸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금 면역이 돼 있단 말이죠. 네. 백신도 맞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 면역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네. 그럴 때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로 면역이 떨어졌을 때 네. 그냥 또 살다 보면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마스크를 계속 10년, 20년, 30년을 썼다. 어느 순간에는 이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너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사고 실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꼭 걸리셔야 된다는 얘기는 한 건 아닌데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나 코로나가 아니고 감기나 독감이라 하더라도 경증으로 걸린다는 보장만 있으면 맞아요. 사실은 그 걸리는 것이 우리한테 무증상이거나. 그것이 우리한테 이득을 또 주는 거가 있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셈법이 무조건 뭐 불편과 안 걸리는 거에 장단점이 딱 있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요인도 또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건 뭐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논문 수준은 아니고 약간 교양과학 서적 수준에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감기 같은 경우는 인간이 좀 면역계를 훈련시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없는 게 더 좋은 게 아니고 더 좋은 걸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이제 아직은 아주 확정된 얘기는 아닌데요. 그런 것들이 같은 궤를 같이 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면역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면역력을 높이는 네. 거예요. 사실은 제가 면역학자다 보니까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떠났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걸 하나 먹어서 뭐 어떤 음식을 하나 먹어서 어떤 약품을 하나 먹어서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로 면역력을 높인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면역이라는 거를 어떤 면역의 척도를 잴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게이지가 있고 네. 이것이 내가 뭐 어떨 때는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이럴 때 좀 병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뭘 먹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영양제 하나 먹어서 마치 좀 뭐 올라가고. 우리 왜 어떻게 보면 오락실 같은 데서 보면은요, 오락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파워가 맞아요. 떨어졌다가 했다가 뭐 이러면 죽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면역은 한 가지 척도를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분들은 계세요. 진짜로 의료적으로 면역이 뭔가 저하된 분들, 이런 분들은 면역이 저하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분들은 또 어떤 의료적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어떤 약이나 처방을 통해서도 면역을 올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네. 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우리 직장인, 보통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너무 쉬운 거, 돈 안 드는 거,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 그냥 잠 네. 충분히 잘 자고, 자고 잘 먹고. 먹고, 이 정도. 뭐 이제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거지.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네. 당 교수님이 하는 얘기 알겠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우리가 이걸 먹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그럼 그분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못 지키는 건 이해하지만 먹는다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라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고루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그렇죠. 다 이건가요, 알고 있는 거. 결국에? 예, 근데 알지만 잘 안 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 잘 못 지킵니다. 어렵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면역력을 높일 맞습니다. 수 있는 예. 유일한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가혜님께서는 그때 뭐 화이자가 제일 낫네, 무슨 백신이 더 낫네 그런 말도 있었는데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아마 백신의 우려를 얘기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도 이번 그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백신 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새롭게 뭐가 다 아시겠지만 네. 뭐 새롭게 뜨게 되기도 하고 약간 지게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었죠.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mRNA 백신이 완성을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파이저 바이오엔텍의 회사께 하나 있었고 모더나께 있었는데 mRNA 백신이 사실은 이제 대세가 됐고요. 특히나 지금 변이주가 또 나왔는데 네. 변이주에 대해서 맞춘 백신도 mRNA 백신이 빠르게 또 대응을 해서 이가 백신이 또 나왔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을 수 있는 이가 백신도 그 두 회사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는 mRNA 백신이 완성을 했는데 네. 아마 당분간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아까 제가 우리는 좀 대응력을 이번 팬데믹 때문에 더 갖추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mRNA 백신입니다. 어... 이제 다 연결된 얘기인데요. 왜 이번에 mRNA 백신이 그렇게 좀 뭐랄까 좀 각광을 받게 됐고 네. 다음번 팬데믹이 뭔가 오더라도 mRNA 백신이 또 활약할 것 같냐 하면은요. mRNA 백신은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걸려요. 어... 그 특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백신은 만드는데 1년이 걸릴 때 한 달이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히트를 친 것이고요. 미래 팬데믹에도 이번에 mRNA 백신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또 이용해서 금방금방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팬데믹 좀 덜 걱정한다. 자꾸 미래 팬데믹 말씀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왠지 듣고 빨리 올 것 같은 느낌. 오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띠 히어로님께서는 네. 집 밖을 못 나가서 살만 찜 네,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진짜 그때 막 예. 격리도 사실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막 밖에 외부 활동을 못 하니까 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또 나네요. 예. 또 구름바다님께서는 교수님께서 조곤조곤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또 좋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궁금한 것이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또 얘기하게 되네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는 원인이 사실은 뭐 기후 변화다, 환경 파괴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원인은 혹시 뭐라고 보세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현대 사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과거에도 어떤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연한 기회에 인간한테 들어와서 인간에 정착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한테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이런 설명한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게 가속화됐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의학의 전문가지 이런 어떤 뭐 자연 환경이나 이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지구 온난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어떤 그 식생이 바뀐대요. 어떤 옛날에 뭐 침엽수가 있던데 화렵수가 되고 예를 맞아요. 들자면은요. 네. 뭐 관목림이 되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 남부 같은 데는 뭐 관목림이 늘어났는데 이게 박쥐들이 좋아하는 서식지가 엄청 늘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박쥐의 개체 수가 뭐 지난 2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박쥐에 있던 어떤 바이러스가 개체 수가 늘다 보면 네. 인간한테 올 기회가 늘어나겠죠. 네. 이런 것들이 꼭 박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어떤 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동물과 인간의 어떤 자연계에서 있던 어떤 위상들이 있습니다. 위치들이 있는데 이런 그게- 것들이 약간 갑자기 변화가 되니까 안 만날 일이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인간한테 넘어올 찬스가 더 많아진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저는 이제 잘 못 느낍니다만 저희들은 네. 뭐 어디 어떤 밀림 같은 데서는 하루에 벌채하는 나무 양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느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살던 밀림에 살던 야생동물이 갈 데가 없어지면 또 어떤 경우는 더 깊은 데 들어가겠지만 또 인간이 올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면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급격한 변화들이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점이 늘어나고 인간한테 원래 없던 바이러스가 동물로부터 넘어오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넘어온다고 해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는 대부분 인간에 적응을 못합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이런 일이 많다 보면 그중에 우연히 그쵸. 적응을 잘하는 게 있게 되겠죠. 이제 거기에 두 번째 요인이 들어가는데요. 하나가 이제 항공의 발달입니다. 무슨 발달이요? 항공. 항공.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옛날에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는 네. 이렇게 해도 인류에 유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신종 질병이 전 지구에 퍼지는데 막 몇 년이 맞아요. 걸렸겠죠. 네. 근데 이제는 하루면 되니까 맞아요. 이런 항공의 발달도 이제 부차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뭐 비행기를 안 탈 수는 없습니다만 네. 빠르게 전파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간이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네. 그 저희가 3년 넘는 긴 시간을 코로나하고 어쨌든 힘겹게 보내왔는데 혹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이 팬데믹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요즘에 제가 어디 가서 대중 강연을 좀 할 때가 좀 있는데요. 그럴 때 늘 드리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건데요. 첫 번째, 일단은 미래 팬데믹 얘기하지 말자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과거를 통해서 네. 미래에 뭔가 또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적으로 어느 포인트 하나를 찝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가 다 같이 고생하고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진짜 사망자도 생겼고 맞아요.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지만 이것이 헛된 고생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저는 나중에 네. 인류의 역사책에 이런 구절이 쓰일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3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그 뭐 언제 후에 사실은 바이러스의 독성이나 전파력만으로 보면 더 센 게 왔다. 하지만 네. 이때 사람들이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국가나 사회들이 더 잘 대응을 해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잘 대응해서 넘어갈 수 있었다. 저는 이것이 미래 역사책에 나올 것 네. 같아요.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좀 과학자다 보니까 편견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네. 아마 이번 팬데믹도 결국은 이렇게 아까 제가 인간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의 승리라고 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희생자가 적게 되고 피해가 적게 되려면은 결국은 첫 번째도 과학, 두 번째도 과학, 세 번째도 과학이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믿고 의지할 때는 과학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영화표 드린다고 했던 거는 아까 사루피아님 한 분하고 또 우띠 히어로님께 드리겠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서 살이 쪘다고 하셨는데 영화 구경하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유익하게 보셨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역사책에 그런 내용이 실릴 수 있는 미래가 오기를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박성태 앵커가 하는 뉴스룸 D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